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강사 최유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S맷의 모듈 B 파트 1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파트 1은 총 4번의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랑 오늘 파트 1의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도대체 파트 1, 2, 3, 4, 5 5개 파트 중에서 파트 1에는 어떤 부분이 실려 있고 왜 이 부분을 제일 첫 번째로 편성을 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저랑 공부를 하실 건데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은 다 보고 오셨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5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자격증은 실무형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듈 A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좀 겸비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모듈 B에서는 여러분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남 역시 타인 역시 그렇게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전문가가 좀 돼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스펙 한 줄을 채우는 자격증이 아니라 뭔가 나의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 인생에 뭔가를 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자격증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 S맷은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사람을 대하는 자격증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모듈 B를 끝내는 모의고사까지 제가 이 동영상에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저랑 실제 얼굴을 대응하진 못하지만 매 강마다 좀 정성을 쏟아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이어서 공부보다는 잔소리를 먼저 좀 시작한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서비스 세일즈가 뭔지 좀 개념 정리를 저희가 좀 할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인드맵입니다. 이 책의 맨 앞쪽에 보면 마인드맵이 이 그림으로 말고 이렇게 이제 쭈루루 이렇게 서술형으로 해서 마인드맵이 되어 있는데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뭔지 말씀드렸죠. 그 문제를 봤을 때 일단은 문제가 어떤 파트에서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모듈 B 책, 이 책 여러분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실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던, 이거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이 책 한 권에 기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각 파트, 그리고 각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수록이 됐고 그 부분에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캐치하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마인드맵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이제 모듈 A부터 공부하신 분은 아마 그 마인드맵이 되게 생소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각 파트별로 매 강마다 그 마인드맵을 띄워드리거든요. 실제 저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 서비스 세일즈 그리고 고객 상담 파트 1은 총 4번의 강의로 진행이 될 건데 4번의 강의로 어떻게 앞부분 보셨죠, 책?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지만 여러분은 당연히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저의 바람이고요. 이 파트 1에서 어떤 꼭지를 여러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사실 그걸 도와주는 게 동영상 강의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저는 여러분과 1강부터 4강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서비스 세일즈의 이해라는 부분은 개념, 저희가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개념 정리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실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몸으로 뭔가 세일즈를 하고 서비스를 해서 이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 해서 두 번째 전략 파트를 볼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첫 번째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두 번째가 성공 법칙,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 유형별, 고객 상황별 상담 기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희 모듈 A에서 고객의 다양성도 배우고 너무 천차만별인 고객의 심리까지 여러분 다 배우셨죠. 기본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고객은 이런 유형의 고객인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상담 기법이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는 MOT 분석 및 관리라고 해서 서비스 필드에서 일을 한다. 내가 서비스를 좀 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MOT, 고객 접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지도를 좀 넣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만들어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세일즈가 뭔가요, 여러분? 지금 모듈 A에서 스톱하지 않고 내가 모듈 B까지 좀 취득을 해서 관리자, 전문가 좀 돼보겠다라는 욕심을 내신 여러분들은 제가 예상컨대 아마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서비스 필드에서 좀 일을 오래 하셨거나 내가 사람을 대하고 서비스에 자신이 있는데 뭔가 나의 이 자신감과 그 경력을 뭔가 증서로 보여놓고 싶다, 증명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정의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여러분한테 서비스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남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배려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승무원으로 3년을 하고 지금은 비서로 일을 하지만 비서는 그 머리, 몸, 가슴을 다 쓰는 철저한 서비스 직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그 사람을 대하는 일은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나의 표정 하나 역시 타인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그런 건데 서비스 세일즈는 뭘까? 서비스 세일즈는 바로 여러분 내가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이익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일즈라는 거죠. 그죠? 세일즈라는 단어 들으면 영업이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뭔가 판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 뭔가 팔므로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의 개념 정리 부분은 사실 뒤쪽에 제가 문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문제를 보시면서 저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좀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서비스 세일즈의 핵심은 누구요? 서비스 직원이라는 거죠. 저희예요, 바로. 여러분이고 저희가 바로 이 서비스 세일즈의 바로 그 핵심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이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비스 세일즈의 마케팅 주체가 바로 서비스 직원이다.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서비스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실제 타인한테 시간과 정성을 쓰는 우리가 이 서비스 세일즈의 핵심이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비스 세일즈의 활동은 판매 전과 판매 중 그리고 판매 후까지 모두 포함한 활동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을 때와 제공받을 때의 입장에 있을 때 행동이 가장 달라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요. 내가 제공할 때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고 내가 서비스를 받을 때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성숙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그리고 또 고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세일즈라는 것이 역시 기업과 고객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업은 기업이 만든 제품을 고객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기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럴 때 예전에는 물건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고객들이 와서 사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S 기업이나 뭐 L 기업이나 그 기술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나의 가슴을 움직이고 나한테 필요한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 브랜드의 물건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A로 시작하는 그 전자회사의 그 무슨 바라고 하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그 회사의 제품이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구입하는 게 요새 신세대들, 요새 젊은 세대들의 소비 형태들인데, 그런 걸 봤을 때 그 중간에서 뭔가를 판매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서비스 세일즈를 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고객을 대하고 만나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서비스 세일즈의 기능을 좀 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창조하죠.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브랜드에 그 세일즈맨 때문에 관심이 생기고, 그 직원 때문에 그 기업까지 좋아지고, 그 기업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나오는 많은 브랜드에 관심을 가진 경험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 그 기업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한테 담당하는 직원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저랑 관계가 잘 형성이 되니까 이상하게 그 기업도 저랑 친한 것 같고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창조하는 그 역할까지 서비스 세일즈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 기업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서비스 세일즈의 목표는 뭔가 이윤을 창출하고 뭔가 남기기 위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대하면서 그 목표가 뭔가를 남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를 이윤을 창출하고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사람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거 바로 정성과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 세일즈의 기능 부분은 문제로 잘 출제가 돼요. 여러분 모듈 A 시험 보셔서 잘 아시죠? 이렇게 4가지, 5가지로 나오는 거는 단답형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되고, 설사 내가 이 단어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숙지하고 뒤에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세일즈가 이렇게 중요하고 파트 1의 큰 제목이 서비스 세일즈인데, 자, 이것은 인적 판매와 텔레마케팅, 구전 마케팅, 컨설팅 세일즈, 캐치 세일즈 이런 종류의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어떤 게 인적 판매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개념 정리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서비스 세일즈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준비를 했고요. 그 서비스 세일즈의 형태를 좀 보시면, 자, 직접 서비스가 있고요. 물건을 판매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여 있는 집중 서비스가 있고, 간접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접 서비스는 물건도 판매하되 거기에 좀 관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관리 및 지원 서비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세일즈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큰 그림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서비스 세일즈 개념 그리고 형태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세일즈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제품과 구별되는 서비스의 특질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갑자기 보니까 저 이거 동영상 강의 지금까지 저랑 수업하시면서 제품과 다른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 책을 보고 오신 분이라면 책에 수록돼 있었던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책 예습 없이 저랑 바로 만나신 분은 선생님이 저 얘기 안 했는데 저렇게 문제로 나왔네? 제가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저희가 공부를 다 하고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나 이 문제 봤어. 이 문제 내가 익숙해 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나 이거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서비스 필드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쌓았던 여러분의 경험과 저랑 함께 공부를 했던 그 S맷의 모듈 B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탕으로 깔고 문제를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눈에 보이는 그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시간적인 비소멸성이 있고, 유형성, 소유권의 이정,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일반적으로 폐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보시자마자 뭐가 느껴집니까? 서비스는
사람이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뭔가 보이는 걸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바로 생산이 되고 그게 바로 소비가 되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 바로 서비스의 특징이죠. 눈에 보이고 뭔가 거기에 권리가 있고 내가 그 제품을 넘김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 폐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 서비스랑 다른 제품의 특징입니다. 1번부터 4번을 제외한 5번이 여러분이 나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그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고 뭐 때문에 이 문제를 냈고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그건 바로 여러분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고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봤고요. 두 번째는 고객과 1대1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는 크게 인적 판매, 고객 서비스, 텔레마케팅, 구전 등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인적 판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인적 판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판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세요. 불특정 고객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불특정 고객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찍어서 특정 고객한테 가는 거잖아요. 1대1로 만나니까요. 두 번째, 피드백에 시간이 걸린다. 면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나는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분명히 시간이 들고, 그리고 앉았을 때 뭐 커피라도 한 잔을 하게 된다면 돈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판매의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찍어서 저 사람을 만나서 오늘 저 사람한테 이 물건을 팔겠어라는 계획 아래 진행이 되는 게 인적 판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실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단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구축하는 게 인적 판매의 특징이고요. 대신 높은 비용이 발생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일단 가는데 시간이 들 거고요. 그죠? 돈이 들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것과 그리고 뭐 이메일로 보내는 그런 것들, 다른 것들보다는 내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 인적 판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특징이 인적 판매 특징인지 알아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모듈 A를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동영상 강의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중요 포인트를 두세 포인트를 좀 찝고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여러분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자, 다음은 서비스 세일즈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저랑 같이 개념 정리도 해보고 문제도 풀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요. 세일즈는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다. 맞죠, 여러분? 두 번째, 서비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거나 배려를 해주는 행위다. 여기까지 1번, 2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듈 A 공부를 조금 더 다시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일즈와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3번 세일즈 토크. 저 여러분한테 세일즈 토크 얘기한 적 없어요. 읽어볼게요. 서비스 세일즈맨이 행하는 상품을 팔기 위한 상담. 걸리는 거 없죠. 토크 이 정도는 아시죠? 자, 4번 세일즈 에이드라고 세일즈맨의 판매 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원 부서. 잘 모르겠는데 5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일즈맨, 물품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원. 5번까진 맞죠? 여기서 제일 아는 게 나 일단 모르겠지만 4번은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세일즈 에이드는 바로 그 판매 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원 부서가 아니라 판매 활동에 필요한 그 자료와 도구의 총칭을 바로 에이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정도 용어는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일즈 에이드란 그 판매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료와 도구의 총칭이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뭔가 세일즈 하는 분들이 판매할 때 팜플렛이나 소개 자료 같은 거 꺼내잖아요. 그런 걸 세일즈 에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서비스 세일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문제도 좀 풀어봤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게 바로 서비스 세일즈였구나. 저게 시험 문제로 내려고 하니까 저런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좀 인식을 이제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1대1로 오프라인에서 다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질문도 하고 싶고 관계 형성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제가 이 정성을 쏟는 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이 서비스, 세일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품만 판매하고 내 제품 팔았으니까 끝이라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고객과 그 세일즈를 하는 세일즈맨이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 단순 1차적으로 물건 하나 파는 거에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런 물건들 중에서 이런 포인트의 물건이 더 좋겠구나. 그 사람 자체와의 깊은 관계를 형성해서 세일즈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분야의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관계 판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문제 하나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 판매를 할 수 있고 관계 마케팅을 좀 할 수 있는 서비스 세일즈 판매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내 몸에 익혀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쉬워요.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통해서 뭔가 세일즈를 하고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계 유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 관계 판매의 주 포인트예요. 관계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어가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계속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물건을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세일즈 방식이고요. 실제 지금 세일즈 시장에서는 관계 마케팅, 관계 판매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 자격증에도 수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관계 판매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판매 왜 내가 관계 판매를 좀 할 수 있는 세일즈맨이 돼야 되냐. 그것은 기존 고객이 실제 그 세일즈 영업의 이익의 60%, 70%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도 얘기를 했죠. 왜 사람들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데 더 많은 이익을 쏟는지 모르겠다. 실제 이익의 60%, 70%는 누구?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기존 고객에서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계속 발굴하고 창출하려는 노력보다는 내가 내 주변의 기존 고객들한테 조금 더 노력을 쏟고 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신규 고객이 창출되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관계 판매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는 게 판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 실제 고객이 이탈 방지하는 게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이 내가 팔았던 물건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 불만이 있더라도 그 물건을 팔았던 세일즈맨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써보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그 책 제가 모듈 A에서도 말씀드렸죠.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감정을 흔들어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저 역시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제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 그 심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관계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고요. 신규 고객 유치 역시 관계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 판매를 하기 위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영업 기술도 배우러 가시고 책도 읽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이고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세일즈를 하고 뭔가를 팔려고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이제 모듈 B에서 관계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계속적으로 등장을 할 거고, 여러분이 관계 마케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만의 개념을 조금 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나와 있는 관계 마케팅의 그 개념적인 이론 말고 내가 생각하는 관계 마케팅이란 뭐지? 내가 세일즈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고객들은 어떠한 관계 마케팅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고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한테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 마케팅은 기업 측면과 고객적인 측면의 두 파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고객이랑 관계가 좋게 형성이 되다 보면 일단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 고객을 통해서 신규 고객도 생기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익 창출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고객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마케팅을 하면 기업한테 내가 1대1로 나한테 맞는 좀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손쉽게 이게 세일즈맨과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다고 하면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기업한테 다가서는 게 굉장히 쉽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그 기업한테도 고객한테도 이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은 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에 이게 기업한테는 어떤 측면으로 이익이 되나요? 고객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이익이 되나요? 라고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해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결정 과정과 세일즈 프로세서가 책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매 결정 과정에서는 우리가 구매 결정 과정을 보고 고객이 저런 과정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구나 라고 끝나실 게 아닙니다. 고객이 저런 과정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세일즈 전략을 세워야겠다. 구매 결정 과정마다 내가 어떤 세일즈 전략을 세워서 고객과 관계 마케팅을 좀 이어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세일즈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내가 상담 전략을 좀 파악해 보실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책에는 결정 과정도 굉장히 방대하고 프로세서도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것은 여러분이 그 포인트에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였거든요. 세일즈 전략과 상담 전략을 반드시 여러분은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책에는 되게 그러니까 좀 글이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실제 서비스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좀 가정을 한다면 내가 일을 할 때 요 파트에서는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었구나. 상담할 때 세일즈 프로세스에서 이 단계에서 내가 이런 상담 기법을 좀 쓸 수 있었구나라는 걸 좀 내가 지금 실제 하고 있는데 좀 접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매 결정 과정을 좀 보면 니즈 인식 단계, 뭔가 필요하다, 내가 이거 사야 된다라는 욕구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대안 평가 단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 고객 너무너무 복잡하고 고객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대안 중에 어떤 것이 베스트인지 그것을 그 고객은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골라낼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런 고객을 상대할 때 어떤 전략으로 그 고객을 상대할 것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불안 해결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물건 사고 난 뒤에 내가 이거 잘 산 건가? 내가 생각했을 때 A가 좀 나았던 것 같은데 끝에 괜히 B로 바꿨나 봐. 고객들이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고객을 대해줄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도입 단계, 실제 그 물건을 쓰고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 만족했을 때는 관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내가 고객한테 어떤 걸 더 해줄 수 있는지 말씀드렸죠. 서비스 세일즈는 물건을 팔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건 팔기 전, 그리고 파는 과정, 그리고 팔고 난 후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이 서비스 세일즈의 전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도입 단계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이 물건을 썼을 때 물건을 쓰고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다면 그 불만족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까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상담 전략 역시 이게 순서대로 좀 여러분 쭉 보시고 그 순서마다 내가 어떤 상담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지 이것은 책을 여러분이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고객 구매 결정 과정의 불안 해결 단계에서 서비스 세일즈맨의 전략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고객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요. 내가 이거 잘 산 건가? 내가 아까 초이스했던 것 중에 그게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잘 고른 걸까?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고객을 응대했었는지 이게 오프라인에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더 들어봤을 텐데 가장 바른 것은 무엇이냐?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말도 안 되죠. 고객에게 정보나 결정을 강요한다.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면 실제 서비스를 하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쓰지 않아야 되는 강력한 어휘들이 있는 것은 조금 여기서 좀 걸러주셔야 돼요. 강요한다. 그리고 부정한다. 처방한다. 뭐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약간 강한 어휘들은 여러분 보시면서 순간순간 포즈를 주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답은 바로 결과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무시하지 않는다. 불안해하는 그 고객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뭔가 내가 도와줄 게 없는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좀 찾아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서비스 세일즈를 하는 서비스맨의 자세가 아닐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실전 문제 4번까지 해서 1강을 좀 맞춰볼 거고요. 2강에서는 서비스 세일즈의 성공 법칙을 좀 배워볼 건데 서비스 세일즈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려고 지금 저랑 같이 공부도 하는 거고 자격증도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건지 성공 법칙을 좀 알아볼 거고 당연히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주는 복습 문제부터 세일즈 리더십까지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케팅이란 수익성이 있는 고객 관계의 관리다. 이 수익성이라는 단어, 고객이랑 관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이윤을 생각하고 수익을 생각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서비스 세일즈맨이 되고자 하는 거지 단순히 고객으로부터 이익만 창출하고 이익만 빼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강하게 엘베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익과 필요가 모든 사교성의 근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이익만 생각해야 되냐, 필요가 생각해야 되냐? 저희는 이익과 필요를 생각하되 진심과 정성이 바탕이 된 이익과 필요를 하는 진정한 서비스 세일즈맨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봤고요. 파트 1의 두 번째 강의부터 조금 더 진지하게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 2강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